민주당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컷오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재의결해서 부결되자마자 현역 컷오프가 이제 막 속속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더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공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그 기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이제 공천이 뭐 80% 다 완료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 명단 쭉 보시면서 뭐 지난 21대 그 국회에 아주 그냥 권력을 위해서 맹활약했던 분들이 그대로 다 들어갔거나 아니면 새로 들어가신 분들도 더더욱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 충성할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물갈이를 했는데 네. 더 오염수들, 더 폐수들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저는 이 공천에 대해서는 국민적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공천이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제 끝나고 나니까는 네. 바로 이제 컷오프하면서 또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예견된 수순대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국민의힘의 공천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네. 이번 총선에서 저도 민주당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못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이 국민의힘과의 상대평가 속에서는 지금 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네. 자, 사실 다 떠나서요. 국민의 미래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오늘 특히 이제 나온 그 보수 언론 보도를 보면 그 민주당의 그 준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형 비례정당,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네.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미래도 대진표가 쭉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분들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경선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어떤 평가를 하세요? 이 라인업에 대해서. 신인규 변호사님. 근데 뭐 국민의 미래는 지금 보니까 들어가는 분들 라인업이 아주 그냥 참 귀가 이렇게 제 귀를 의심할 정도의 멤버들이 들어가던데 네. 뭐 지금 뭐랄까요 그 극우 유튜버 하고 있는 민영삼 씨도 뭐 후보 신청한다 그러지. 예. 또 김영민 씨인가요? 그 예. 개그맨 출신이신데 또 이분도 이제 권력에 아부하고 했던 분들 또 지금 들어간다 그러지. 뭐 조배숙 그분이 전 의원이죠. 예, 민주당 그분도 의원. 신청한다 그러지. 뭐 예. 라인업들 보면은 김장겸 전 MBC 사장. 김장겸 MBC 사장도 예. 그렇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비례대표제를 이런 식으로 쓴다 그러면 정말 비례대표제를 할 수가 없는 지경 아니냐. 언제 비례대표가 이런 식으로 권력에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들 넣는 수단으로 쓰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요 비례대표 없애자고 본인들이 늘 주장하면서 그 주장하는 논거가 아니 이거 뭐 비례대표로 해가지고는 뭐 아무나 꽂는다 이러면서 본인들이 지금 아무나 꽂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참 이런 식으로 비례대표제를 운영하는 것은 정말 정치가 선을 넘은 것이고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진보당이나 그 용해인 의원이 하고 있는 새진보연합인가요? 네. 뭐 거기랑 해서 이렇게 뭐 나름대로 분할해서 공천을 한다는 것인데 여기도 지금 과거에 소위 말하는 통진당 활동했던 분들 많이 좀 들어가는 통로로 쓰이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이번에 그 연동제를 이재명 대표가 살려놓은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 이후에 위성정당 하면서 완전히 그냥 이건 비례대표제가 다 오염돼 버리는 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 기자 이분은 정년 퇴임 한 달 앞두고 퇴사해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구홍모 전 육군 참모차장 뭐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이고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 평화고시본부자 이분도 마찬가지고. 그 진양의 씨인가요? 진양의 그분도, 아나운서 네, 뭐 한다고요? 이분이 바로 김건희 여사가 언니라고 부르는. 언니, 네. 예, 언니 진양의 예. 이 아나운서도 지금 국민의힘의 탈당계를 내고 그리고 비례대표 출마를 염두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로 정부에 아첨하고 권력에 아첨하는 분들이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들어가서 이게 민의의 전당이고 국민을 대리해서 들어가는 300분의 1인 분들인데 이분들이 들어가서 전부 정권에 아첨하면 국회가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기대가 많이 안 되는데 네. 이게 한동훈 위원장은 청년과 여성에게 일단 기회를 더 열겠다라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내는 분들의 어떤 면면을 보니까 오히려 저는 한 사례만 좀 말씀드리면 김장겸 전 MBC 사장 같은 네. 경우는 편성에도 이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인사부터 바꾸고 그다음 프로그램 바꾸고 그다음에 사람들 다 다른 쪽으로 다 보내고 굉장히 이 방송 장악을 하면서 이 편파성을 굉장히 크게 보여줬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MBC 내부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지점에서 만약에 이런 분들이 방송을 다시 균형 있게 만들겠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네. 국회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방송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방통위가 국회 안에도 생겨버리는 거예요. 지금과 네. 같이 편파적인 방통위가 국회 안으로도 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뭐 험한 말로 개싸움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 국회가 그 싸움으로 계속 그냥 끌려가는 것 아닌가. 집권 여당이 오히려 비전과 이런 것들을 좀 새로운 인물을 상징할 수 있는 사람들로 좀 아직 비례대표 공천을 한 건 아니니까 9일까지 이제 접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이거를 좀 잘 하기를 기대를 하지만 이런 분들이 진짜 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가겠습니까? 근데 이거 다 방탄밖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 네. 이럴 때 쓰는 것 같고요. 뭐 별로 저는 헛된 기대니까 참 이게 마음이 아픈데 네. 이게요 비례대표라는 게 사실은 지역구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는 분들, 그러니까 소수자나 네. 아니면은 전문성이 뛰어나서 그런 분들이 좀 국가를 위해서 일하라라고 해서 비례대표를 사실 주는 거죠. 그래서 네. 국회 내에서는 뭐 그러면 안 되지만 뭐 비례대표를 0.5선 취급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쉽게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건데 그럼 그 취지대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은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 아부의 전당 만들어가지고 지금 아부하는 사람 아부꾼들 다 들어오는 통로로 쓰고 있거든요. 네. 아니 어떻게 공적인 권한을 이렇게 씁니까? 그러니까 정말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정치가 망가져서 이제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져버리면은 그 다음에 국가의 재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정말 답답하고 참 안타깝고 앞이 깜깜하다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민의의 전당이 아부의 전당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국회의원 되기 너무 쉽지 않습니까? 권력자한테 아부아첨하면 이렇게 비례대표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최소한의 어떤 이 방어 기제가 필요한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요 어제 공개 일정하지 않았어요. 당사 출근도 안 했는데 컷오프 반발하는 의원들의 비판을 좀 피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현직 의원인 이제 김웅 의원 이분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죠. 오컬트 공천이다, 파묘 공천이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파묘가 이제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에 빗대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채익 의원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했고 홍석준 의원도 네. 그다음에 유경준 의원도 다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인가요? 국민의힘의 고스란히 공천파동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했었던 공격이 고스란히 이제 자기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 또 남의 당에 뭐 이 어쨌든 자기네들이 그렇게 라인업을 한다는데 네. 굳이 그걸 뭐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는가 저도 그런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아마 골머리를 굉장히 썩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제가 하나 좀 집중해서 봤던 것은 네. 유영아 이분 단수공천 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대통령도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고 네.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대구 찾아가서 호소했고 예.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특혜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자기네들은 어쨌든 진영을 묻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이건 강력한 자기 부정이죠. 그래서 자가당착이에요.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법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수사해서 네. 결국 감옥까지 집어넣는데 그거를 본인 손으로 풀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참모들까지 풀어줘가지고 자기의 참모로 삼고 그다음에 그거를 모시고 있는 변호사를 풀어가지고 이 단수로 공천을 준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 자체가 지금 그래서 한켠에서는 탄핵에 강해서 지금 잠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전 잠수한 다음에 이거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예. 국민들도 이건 오래된 뭐 10년 전 얘기긴 하지만 이걸 네. 잊지 않을 거예요. 예. 10년도 안 됐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구에서 두 분의 박근혜 변호사가 지금 출격을 하게 됩니다. 유영아 변호사 말씀 주셨고요. 한 네. 분은 도태우 변호사예요. 그분은 경선에서 이기고 올라온 거죠? 이기고 네. 올라왔죠. 대구 중구 남구 경선에서 승리를 했는데 여하튼 대구는 공천 받으면 당선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네.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실상 이것은 탄핵 세력의 복원이다. 이런 비판도 가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분을 주는 거잖아요. 정치적 복원의 의미도 있는 것이고. 사실 그 이준석 대표가 그토록 얘기했던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했는데 다시 도각을 해가지고 말씀해 주신 대로 잠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시 국회로 와서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좀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대선 때는 캠페인을 어찌됐건
잘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도 칭찬하고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도 칭찬하고 이러면서 노래도 불렀어요, 노래. 네, 뭐 엄청나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정말 민주당의 어떤 아픈 지역, 아픈 곳을 잘 찔렀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극대화 시켜가지고 당선되는데 어쨌든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지금 2년 동안 하는 걸 보면 물론 이게 임기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왔던 평가긴 하지만 이명박근혜를 합쳐놓은 이 캐릭터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다 그거를 완전히 그냥 세력적으로 복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명박근혜의 무능했던 그런 정치를 그대로 복원해서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자기 안으로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희한한 캐릭터인데 이명박근혜를 모두 넘어서는 합쳐가지고 넘어서는 캐릭터. 그야말로 뭐 이걸 동화에서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님 딱 이 캐릭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지점들이 정치에 대해서 오히려 고개를 더 돌리게 만들고 우리는 현실은 팍팍하고 정말 힘들고 정치에서 희망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을 수 없도록 계속해서 외면하도록 만들고 그 기제로 지금 이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방향으로 계속 국정을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실망감을 가지실 것 같아요. 네. 그 국민의힘에서 탈락한 컷오프된 이채익 의원이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복당은 없다. 이렇게 명토 박아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돌아온다 하더라도 복당은 없다라고 명확하게 밝혔는데 그럴까요? 근데 네. 저는 대체로 들어왔거든요. 네, 공천 제가 끝나면 한동훈 위원장은 아무런 실권이 없어요. 네. 예를 들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자꾸 토론하자고 하잖아요.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실권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임기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정책을 실행할 수 있습니까? 정부에 뭘 제대로 건의할 수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기는 총선 끝나면은 뭐 그 운명은 다른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갖지 않은 권한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뭐 복당은 없다. 자기가 지금 3년 만년 지금 다 당대표를 할 거란 얘기입니까? 네.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공수표 남발이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대통령도 한동훈 위원장도 계속해서 지금 이거를 같은 기조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뭐 레드카드형 성격인 건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별로 위협적이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서 계속 반발하겠죠. 네, 과거처럼 당의 입장을 반발해서 탈당하고 당선된 다음에 복당한다는 생각이라면 그런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입장. 제가 지금 왜 말을 한 5분 동안 제가 말문이 안 열렸는데 왜 제가 이런 드립이 상황이었냐면 네. 정말 그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이 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를 완전히 쑥대밭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뜨려놨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싸움 구경도 어느 정도 봤을 때 재밌지 이렇게 너무 만성화되고 정말 좀 짜치는 이유로 자꾸 시비 걸고 싸움하면은 네. 이제 보기 싫은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와가지고 정치를 싸움판 거의 뭐 투견판으로만 만들어버렸고 공천한다라고 하면서도 공천에서도 아청꾼들 아부꾼들만 지금 다 들여보내주는 그 공천만 한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권력 기반을 강화한 것 외에 네. 이게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러면 이 무너져버린 정치를 다음에는 뭐 저나 이제 뭐 이동학 최고위원회 이런 분들이 이거를 다시 재건해 나가야 될 건데 아니 이렇게 망가뜨려 놓으면은 이거 누가 수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피곤해지는 것이고 너무 더 힘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네. 정말 뭐 아까도 한동훈 위원장이 또 오늘도 아마 많은 말을 쏟아냈겠지만은 정말 본인이 지키지도 못하고 책임지도 못할 말들 또 책임지지 못할 행동들을 이렇게 다 해놓고 본인은 나가버리면 이거 도대체 국민들을 어떻게 수습하라는 겁니까? 이거 너무 무책임하고 뻔뻔하고 아 정말 역대 최악의 정치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